A형 감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앞두고 접경 지역 시군들의 공동 발전 방안을 찾는 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앞으로 접경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분석하고 지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합니다. 지난 주말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와 연천 등 경기 북부 지역도 철책을 따라 인간띠가 만들어졌습니다. 양주 해암사지에는 2019 해암사지 왕실축제가 열렸습니다. 태조 이성계 조선의 보물 10달을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입니다. A형 감염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전체 확진자의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A형 감염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A형 감염은 물이나 음식을 통해 감염되는 제1군 감염병으로 집단 발병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 확진자 수가 1,60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인데 두 지역의 감염자가 전국의 45%가량 됩니다. 무려 절반에 가까운 수치입니다. 문제는 감염자 수가 계속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경기도의 경우 지난달 347명, 이번 달 449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수도권이 인구가 많은 탓도 있지만 이런 추세라면 최근 감염자가 가장 많았던 지난 2017년에 4,400여 명을 크게 넘어설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나이별로 살펴봤더니 30대가 37.4%로 가장 많았고 40대가 35.2%였습니다. 30, 40대가 전체의 70%가량 됐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현재 이제 20대 이상, 30대, 40대 분들만 해도 굉장히 좋은 위생 상태에서 자라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노출이 안 된 경우에는 A형 간염 항체가 없고 A형 간염 항체가 없는 상황에서 A형 간염에 노출이 되면 나이가 든 상태에서 이제 전염이 되면 증상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건당국이 역학조사를 하고 있지만 아직 감염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바이러스 잠복기가 2주에서 길게는 50일이나 돼 이 기간에 감염자들이 무엇을 함께 섭취했는지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A형 감염에 걸리면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전문가에게 물어봤습니다. 감기 증상처럼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소화가 잘 안 되고 미식거리고 또 구역질을 하기도 하고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감기 증상을 동반한 소화 쪽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간염이 아닌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A형 감염은 대부분은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지만 급성 신부전이나 급성 췌장염 같은 합병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황달, 고열, 설사 등의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반드시 병원을 찾으셔야 합니다. A형 감염은 백신이 최선의 예방입니다. 예방접종을 하지 않았다면 손을 자주 씻고 물은 반드시 끓여 먹는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남북 평화 시대를 앞두고 접경 지역 시군들의 공동 발전 방안을 찾는 위원회가 꾸려졌습니다. 대통령 직속 균형발전위원회와 15개 접경지자체, 3개 시도연구원이 함께하는 접경지 균형발전 공동연구위원회는 26일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균형위는 앞으로 접경 지역의 환경과 특성을 분석하고 각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역별 발전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균형위에서 수립된 계획은 정부 정책이나 대학 연구, 지자체 시책 등에 활용될 전망입니다. 대부분의 사업 구상들이 교류에 초점을 두고 있었는데요. 저희는 현재 접경지에서 가지고 있는 산업들을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중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이 산업들이 사실은 접경지이기 때문에 여러 법에 의해서 저촉을 많이 받았잖아요. 이 산업들을 보다 저희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하는 방안들을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접경 지역 곳곳에서는 정상회담 1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들이 열렸습니다. 의정부와 연천 그리고 한강 하구를 사이에 두고 북과 마주보고 있는 김포 철책에서도 거대한 인간띠가 만들어졌는데요. 평화의 염원들이 모였던 철책길에 이세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봄꽃이 핀 시골길에 길다란 행렬이 이어집니다. 일반인 출입이 통제되는 김포 민통선 안쪽에서 시작해 철책선까지 걷는 2.6km 코스. 저마다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아이도 어른도 북쪽으로 힘찬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런 좋은 행사가 있다고 해서 애들도 통일, 요즘은 그 말이 많으니까 통일에 대해서도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30분쯤 걸어가자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철책. 한강하고 너머로 보이는 북쪽의 모습에 아이들은 탄성을 지릅니다. 대박 났어! 여기가 그런 마을이야, 이제. 와! 같은 날 김포의 또 다른 철책길에서는 학생 1000여 명이 손을 마주잡았습니다. 인천 강화도에서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인간띠를 연결하기 위해서입니다. 꿈나무들은 작은 종이에 평화 통일을 소망하는 메시지를 적으며 저마다 새로운 미래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남북 통일이 되면은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다 같이 웃을 수 있고 서로가 이제는 이렇게 서로가 뭔가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게 되니까 그런 것으로 참 평화가 이렇게 이루어져서 통일이 됐으면 좋겠어요.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지 1년 만에 철책길에 다시 찾아온 봄. 철책은 여전히 무너지지 않았지만 평화를 염원하는 노래는 철책 너머로 흐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지난 주말 양주 회암사지에서는 2019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열렸습니다. 그 축제 현장을 김소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각양각색의 연이 파란 하늘을 수놓습니다. 땅에서는 보물찾기가 한창입니다. 지난 27일 2019 회암사지 왕실축제가 회암사지터에서 열렸습니다. 왕실축제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됐는데 올해는 태조 이성계, 조선의 보물 열다를 주제로 다채로운 행사가 펼쳐졌습니다. 행사의 시작을 알리는 태조 이성계의 회암사 행차에 올해는 정성호 국회의원이 태조 이성계가 되어 그 모습을 재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조선시대 역사를 주제로 하는 체험마당과 힐링마당, 어린이 놀이터 등을 마련해 가족 모두가 배우고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시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일단은 넓은 데서 아이들이랑 여기저기 뛰어놀 수 있어서 일단 좋은 것 같고요. 체험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요. 아이들한테 유익한 것 같아요. 크고 다양한 볼거리도 있고 체험할 거리도 많아서 아이들이랑 신나게 재밌게 놀다 갈 것 같아요. 체험하는 게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여러 가지 전통 체험했던 게 재밌던 것 같아요. 고려 말 조선 초 최대의 왕실 사찰이었던 조선 왕실불교의 성지 양주 회암사지. 양주시는 이 축제를 양주시의 대표적인 문화축제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컨테이너를 활용한 새로운 문화예술 플랫폼 의정부 아트캠프가 26일 문을 열었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는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기반 문화예술 거점 공간 조성 사업에 선정돼 의정부 예술의 전당이 건립을 추진해왔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날 준공식에서 아트캠프는 미군 캠프였던 곳에 문화예술로 꽃을 피워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며 앞으로 의정부 시민의 문화공원 그리고 예술공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의정부 아트캠프는 2018년 10월 착공해 올해 3월 완공됐으며 연면적 409제곱미터, 지상 2층 규모로 문체부 지원금 5억 원과 시비, 후원금 등 총 11억여 원을 들여 건립했습니다. 다음 달 5일 어린이날을 맞아 의정부시 스포츠센터 실내 수영장이 무료로 개방됩니다. 무료 입장은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며 오전 9시에서 12시까지 3시간,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5시간 동안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어린이와 함께 입장하는 중고생과 성인은 요금을 내야 하며
5세 미만은 입장이 되지 않습니다. 지난 27일 신곡 이동에서 제4회 동호 어울림 축제가 열렸습니다. 이날 축제는 버스킹 공연을 시작으로 신곡 이동 청소년들의 댄스 대회와 주민들의 노래자랑, 인기 가수의 축하 공연으로 마련됐습니다. 또 체험 마당에는 가족이 참여하는 종이 비행기 날리기와 푸드파이터 게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동호 어울림 축제는 올해로 4회째를 맞았으며 주민 화합을 위해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축제를 매년 개최하는 이유는 주민 화합과 상인연합회 우리 회원들의 화합과 모든 것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오는 5월 5일 양주 별산대와 양주 관아지에서 무형문화재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국가무형문화재 제2호인 양주 별산 대놀이 등 다양한 무형문화재 공연이 펼쳐집니다. 양주시 관계자는 우리의 소중한 전통 문화를 남녀노소 누구나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가족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연천 구석기 축제가 다음 달 3일 개막합니다. 올해로 27회째를 맞는 연천 구석기 축제는 올해도 예년과 같이 세계 구석기 체험 등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습니다. 또 3일 밤 열리는 개막식 특별 공연을 비롯해 매일 밤마다 축제장 내에서 공연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축제장 한쪽엔 연천군의 우수 농특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장터도 열립니다. 올해 축제는 다음 달 3일부터 6일까지 나흘간 전국 선사 유적지 일대에서 열립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 5년간 휴직 상태로 경기도청 공무원 신분을 유지해 공무원 겸직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지방공기업법에는 엄연히 직원들의 겸직이 금지돼 있지만 관광공사는 예외 규정을 통해 겸직을 허가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관광공사 직원이던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경기도청 직원으로 파견 근무를 시작했습니다. 업무 전문성을 인정받은 A씨는 2013년에 도청 직원으로 채용돼 공무원 신분이 됐습니다.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관광공사에 사직서를 냈어야 했지만 A씨는 5년간 휴직 상태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했습니다. 1차적으로 인사 검증을 했어야 할 경기도는 A씨의 겸직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연봉 같은 거 이제 산정하고 그럴 때 전에 근무했었던 그런 게 있으면 그 경력증명서나 이런 걸 받거든요. 본인이 얘기하기 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면 경기관광공사도 A씨의 겸직 사실을 몰랐을까? 경기관광공사의 임직원 행동 강령에는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사장이 허가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A씨가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이유도 바로 이 예외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경기관광공사는 직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겸직은 휴직을 통해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광과 관련된 어떤 기관에 취급될 때에는 저희가 휴직을 할 수 있는 규정은 문제가 없는 상황이고요. 직원 입장에서 보면 관광 분야에 의해서 자기 개발이 될 수 있는 거고 그 인력들이 돌아왔을 때 회사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거고. 하지만 지방공기업법에는 직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사례와 같이 사기업이 아닌 도청 공무원과 같은 직무를 영리 목적으로 봐야 하느냐에 대한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공익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의 겸직은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공익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무원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에 그 몸을 담고 있으면 공무원의 어떤 본분을 수행하는데 상당한 그 장애를 어떤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금지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공무원과 공기업은 취업 준비생이 가장 선호하는 직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애매한 겸직 조항으로 누군가의 취업 기회를 막고 있지는 않은지 되짚어 봐야 할 때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연천 은통산업단지 조성 사업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서 이 사업을 재검토 사업으로 분류했습니다. 행안부는 산단이 미분양될 경우 연천군이 미분양 부지를 떠안는 조건이 연천군 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행안부의 이 같은 심사 결과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연천군과 미분양 부지 매입 조건을 다시 협의한다는 방침입니다. 만약 경기도시공사가 연천군과 협의한 뒤 오는 6월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이 축소되거나 연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연천은 통산업단지는 2년 전 연천군이 60만 제곱미터의 땅을 제공하고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가 1,000여여 원을 들여 공사했습니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해지는 경제 양극화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도 떠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에선 어떤 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지 짚어봤습니다. 최창순 기자입니다. 올해 만 24살이 된 대학생 배재호 씨는 분기별로 25만 원씩 받아 경제 부담을 덜고 있습니다.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살 청년에게 연간 100만 원을 주는 청년 기본소득입니다. 이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제 스스로 돈을 버는데 아무래도 이제 그걸로도 체력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조금 벌이에 문제가 있으니까 지원해주는 건 굉장히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출산 가정이라면 소득 상관없이 5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받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쓰거나 산모 신생아를 위한 건강관리, 필요한 물품을 살 수도 있습니다. 중학교 신입생에게 30만 원의 교복을 지원하는 무상교복과 만 18세의 국민연금 보험료 최초 1개월분을 지급하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이나 문화예술인들을 위한 기본소득 등 민선 실기 경기도는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누구나 아무 조건 없이 개별적이고 정기적으로 현금으로 받는 기본소득. 특히 경기도가 추진하는 기본소득은 주로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게 특징입니다. 골목상권하고 소상공인, 전통시장 등에 집중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게 한 것입니다. 복지 경제 선순환 모델을 만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는 기본소득을 통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지역 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지역 경제 활성화란 난제 해결에 도전합니다. 신자유주의와 4차 산업혁명으로 고용 불안과 양극화가 일상이 된 상황 속에서 기본소득은 불안정한 삶의 대안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갈수록 사람들의 삶이 그만큼 힘들어지는 상황 속에서 기존의 복지 방식 가지고 좀 곤란한 부분이 있으면 뭔가 좀 더 효율적이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뭐겠느냐 찾게 되는데 그게 바로 기본소득이 아니겠느냐. 이제 막 첫발을 뗀 경기도 기본소득이 도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효자 정책으로 자리매김할지 주목됩니다. 경기주TV 최창순입니다. 경기도는 오는 5월 9일 새경기 중공연제 도입 방안 도민공청회를 개최합니다. 이날 공청회는 서울시립대학교 산업협력단이 작년 11월부터 진행 중인 새경기 중공영제 연구 용역을 토대로 노선 입찰제 기본 설계와 시행 방안, 노선 입찰제 기반 새경기 준공영제 시행 계획 등을 전문가와 함께 토론하고 도민의 의견을 들을 계획입니다. 경기도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연구 용역을 마무리하고 제도 마련 등 준비 과정을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노선을 운영한다는 방침입니다. 시범사업 후에는 성과평가와 문제점 보완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비좁은 경비실에 택배를 보관하며 경비원의 휴식 공간이 줄어들자 경기도가 택배 보관 공간을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경기도시공사가 시행한 33개 아파트 단지 중 17개 단지의 경비실 면적을 확대하거나 택배 보관용 선반을 설치했습니다. 이 밖에 도는 33개 단지 전체에 여성과 노약자 등의 편의를 위한 무인 택배함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날씨 정보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적으로 포근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23도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경기 북부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연휴가 많이 끼어 있는데요. 노동절인 수요일과 어린이날인 일요일엔 낮 기온이 20도를 훌쩍 넘으며 나들이 하기 좋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이어서 생활지수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일교차가 10도 이상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꼭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